저희 그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의 자유원전 포럼에서 이번에 6.3 특검 부정사태를 계기로 특검제를 조속히 도입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범인 처벌하고 또 관련된 제도개혁을 혁명적으로 실시하라, 이런 주제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석 의원님께서 요지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 자유원전 포럼이 들어오고 계시는 이규택 상임대표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경석입니다. 지금부터 6.3 성인거 부정 특검제를 즉각 도입하라 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실상은 단순한 선거 관리 부실 정도가 아니다. 한마디로 가히 국정농단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12년간 누적된 사전투표관리의 난맥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허술한 선거관리는 개인 선정권 행사 방해 범위를 넘어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자유헌정 질서 유린과 법치 파악의 유발 요인이 드러났다. 이번에 부족한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된 91곳의 유권자는 대기하다가 투표를 포기했거나 4대 방송 소식 듣고 투표 포기를 했거나 심지어 출구조사 발표 중에 투표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개표 과정에서는 90곳에서 쌍둥이 개표 결과가 노출되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수 방관하고 포용지, 투표용지 1년 번호지 기 아무것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직원들이 기본적인 직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모든 투표 준비는 선거 하루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551조의 명문의 법적 책무마저 도외시한 결과이며 선거의 지도, 감독, 견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공기, 기강에 타탄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시행 이래 12년간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하고 과도한 투표 편의 확대에 따른 위헌, 위법성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이 사전투표의 제도적 결함에 기인함에도 정치권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선관위는 이를 방치한 결과로서 불법 정황들은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다. 이제 선거의 편의성을 명분으로 국민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유례없는 비정상의 제도의 대책 없는 시행을 계속한다면 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법치 국가의 수치이다. 이제 우리 자유헌정 포럼은 다음과 같이 이같은 나무란 현실의 타격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특검다운 특검을 임명하여 선거 제도의 난맥상을 철저히 파헤쳐라. 국민들은 현재 가동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와 정부의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압수당이 된 선거관리 부실을 엄중하게 다룰 것인지를 믿지 못한다. 이제야말로 강도 높고 신속한 국정조사와 검경수사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특검다운 특검을 조속히 하기 바란다.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특검을 임명해서 한전에 소란도 없는 이익을 초월하여 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는 상황을 막론하고 모두 발본 퇴근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제도적 계획을 혁명 수준으로 단행하라.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국가의 선거제도 운영과 관리 책무는 평등성과 투명성, 그리고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공정성 보장, 특히 사후에 실물 내도 검증이 가능한 자료의 확보이다. 본투표에서 직접 수집 보관하는 실물 대조 검증 자료를 사전투표 단계에서는 확보하지 않아서 불법 투표지 여부의 대조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제는 총체적으로 위헌, 위법, 부당하여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과거부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입법부의 제장임을 내세우면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해왔다. 종합하면 사전투표 제도는 선거의 평등성, 투명성, 공정성보다는 투표율 제도와 유권자 편의 치중에 따른 제도적 결함으로 국민 주권 행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 같은 결함 제거를 위한 방안은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본투표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특히 투개표에서의 전산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는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해석을 주목해야 될 것이다. 투개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 번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대명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라. 대명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리위원장에 대한 헌법기관이라고는 하나 선거관리 전체를 총괄하는 핵심 자리인 상임 선관위원은 원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서 보선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임명 절차에서부터 권력자의 의도와 입법 개입 가능성 등이 농후하다. 기관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 원해 상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세에 준하는 방법을 할 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국민선거관리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독립감사기구 설치를 강조하고 선거관리 전반에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자유헌정포럼 대원 일동 감사합니다. 제가 특검에 대해서 왜 특검을 도입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김대중 정부 때 특검 제1호가 온 로비 특검과 조평사 파업 유도 사건에 특검을 도입한 것이 특검 제1호입니다. 왜 특검을 도입했냐면 당시에 온 로비 의혹 사건, 신노아 그룹 회장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부인이 권력에 있는 고위층의 부인과 로비했다는 의미에서 고급의 옷을 줬다는 그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아무런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평사 파업 유도 사건도 당시 공안부장이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기가 유도했다라는 그 풍문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와서 당시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결과와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우리 한나라당의 원내 총무가 이구영 총무였고 제가 수석부 총무였고 상대방 새 정치 국민의 총무는 박상천 원내 총무와 함께 협의해서 국정조사로는 도저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으니 우리가 특검을 조직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특검 1호가 온 로비 의혹 사건과 조평사 파유도 의혹 사건이 특검의 제1호입니다. 결국 특검 결과 온 로비는 실시 있었고 또 청탁과 대가성만 없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고 그 다음에 파유도 조평사 파유도 사건은 당시 공안부장이 구속되고 당시 조평사 사장과 비롯한 몇 사람이 구속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검의 제3호라 할 수 있는 4호라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 때 대북 송금 4억 5천만 불에 대한 특검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자, 청문회를 하자, 검찰 수사를 하자 라고 언제 있었습니다만 당시 원내 총무였던 제가 강력하게 특검을 도입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결국은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법권 행사하지 않고 통과돼서 결국 당시에 비서실장, 국정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또 사회원의 총재, 심지어는 현대건설 회장이 투신 자살한 엄청난 사건이 바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4억 5천만 불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특검을 도입했다만이 진실이 규명되고 특검은 강제적인 사법적 절차,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구속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국정조사는 행정적인 정치적인 책임만 묻는 것이지 사법적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여야 합의한 6.3 부정선거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만 낭비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 자연적 토론은 과거의 경험을 봐서 특검의 목적으로 봐서 반드시 6.3 부정선거는 특검을 도입해서 즉각 그 비리를 부정부패를 가르치라 이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추가해서 간단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의원들이 주시된 자유헌정 포럼에 오는 기자에게는 중앙선거위원회가 스스로 조사특별위원회 조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힌 그대로 중앙선거위원회는 해체가 우선이다. 따라서 이철한 위원들을 비롯한 12명에 대한 수사를 누려야 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철한 등 12명에 대한 수사가 먼저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중앙선거위원회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 의해서 우리 헌정위가 헌정포럼이 지정되기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김용필입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 사태를 볼 때 우리 헌정 역사상으로 제3의 민주혁명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제1의 민주혁명은 1960년 4.19 혁명으로서 그 혁명을 통해 가지고 자유당의 영구집권, 독재 정권 음모를 깬 것이 4.19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국민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서 부통령 당선자가 일가족이 자살을 하고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또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를 해산함으로써 종결이 되었습니다. 연착륙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제2의 민주혁명은
1987년 6.20 사태에 의해 가지고 대학생들의 데모로 인해서 국가가 일대 혼란에 빠졌을 때 노태우 당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가 6.29 민주선언을 통해서 종래에 여당의 힘으로 야당 대통령 후보가를 공민권을 제한해가지고 통제를 함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사태를 깨고 모든 정치인에게 출마 자격과 공민권 제한을 철폐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6.29 선언으로 인해서 새로이 제9차 헌법이 개정되고 해서 두 번째 민주혁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민주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 투표율을 제고하자. 그래가지고 사전투표 제도를 넣고 또 개표 효율성을 강화하자. 그래 전자개표기를 넣고 해가지고 사전선거와 전자개표는 도저히 감시가 불가능한 수개표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은 항상 선거가 끝날 때마다 이 사전투표가 제대로 돼서 이 투표함이 잘 관리되었느냐, 자, 저 기계를 가지고 막 개표를 하는데 저게 제대로 숫자가 세워졌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모두가 상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선거에 대한 불신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올림픽 공원의 우리 애국 청년들의 저 열성적인 개혁 요구, 혁명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가 특검을 도입해가지고 이 부정부패의 요인들을 전부 찾아낸 이후에 사전선거제도와 또 전자개표제도 이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는 보냄의 신규철입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헌법 기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날 해온 행위를 돌이켜 보면 선거관리의 공정성보다는 선거관리의 편의성 내지는 효율성을 추구해왔다. 여기에 또 정치권이 동조했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행위를 합법적이라고 합헌적이라고 인정해줬다.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거의 정의를 상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불협화태를 계기로 만천에 그러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그러하고 또 수개표 또 기계식 개표 제도가 그러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6.3 투표용지 불협화태가 정말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기자회견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린 손끝에 나라를 믿는 마음 하나 꼭 쥐고 있었네. 도장 하나 찍으려던 그 작은 약속이 왜 이렇게 무겁게 가슴에 남았나.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지 그보다 더 묻고 싶은 말, 내가 맡긴 그 믿음은
정말 제대로 닿는가. 바람은 대답 없이 지나가고 거리엔 한숨만 남았네. 진실이 늦게 온다 해도 우린 끝까지 기다리리라. 잃어버린 표 한 장아, 어디에서 울고 있느냐. 민심은 강물처럼 밤새도록 흐른다. 다시 밝혀다오, 다시 말해다오. 믿음 없는 승리는 노래가 될 수 없다. 확성기 소리 따라 모인 사람들, 서로의 눈빛 속에 같은 질문을 보내. 누구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다만 진실 하나를 듣고 싶을 뿐. 깃발은 흔들리고 밤은 깊어도 목소리는 쉽게 꺼지지 않네.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약속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높은 곳의 별들도 이 거리에 눈물을 들었을까. 이름 없는 국민의 노래가 하늘 끝까지 닿을까. 잃어버린 표 한 장아, 국민의 마음을 돌려다오.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진실 앞엔 같아야 한다. 다시 밝혀다오, 다시 세워다오. 이 땅의 민주라는 말 부끄럽지 않도록. 종이 한 장에 담긴 마음, 그 마음이 나라를 세운다. 작은 손끝에 지킨 약속, 그 약속이 내일을 부른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말, 모자랐다는 차가운 소식.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길 위에 섰다. 승리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 환호보다 먼저 진실이 있어야지. 의심이 자라난 이 밤거리에서 우린 대답을 기다린다. 다시 세어다오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마음 하나 허공에 버리지